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시니어 사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아픈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연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말문이 막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나는 올해 72세, 남편은 75세다. 우리는 22살에 만나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50년을 함께 살았다. 두 아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도 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나는 부녀의 활동을 하며 각자 나름의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남편은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가 일을 하고 나는 집안일을 마친 후 부녀의 모임에 갔다.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띵동, 띵동, 띵동.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3번이나 울렸다. 남편은 원래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 평소에는 거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 이상했다.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날까요? 어제 주신 선물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게 뭐지? 남편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뜻인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나 몰래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인가? 손이 덜덜 떨렸다. 더 위로 올려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다. 오늘도 산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꽃을 따서 주실 때 너무 설레었어요. 이런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남편이 보낸 답장들도 보였다. 나도 당신과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내일도 공원에서 만나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텃밭에 간다고 하고 나가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평소처럼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면서 말이다. 메시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뛰어갔다. 다녀왔소? 남편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귀에는 모든 게 달리 들렸다. 그 목소리 속에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네, 수고하셨어요.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남편은 손을 씻고 거실로 가더니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순간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남편은 조용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네, 곧 될 거예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남편의 표정,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50년을 함께한 내 남편이 맞나 싶었다.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식사를 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오늘 텃밭에서 뭐 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응, 토마토 좀 따고 풀도 뽑고. 그런 거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아, 김 할아버지랑 얘기를 좀 했거든. 거짓말이었다. 김할아버지는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이 모를 리 없었다. 내가 직접 얘기해줬으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거짓말만 나올 테니까.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난 후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여자는 누구일까? 나보다 젊을까? 예쁠까?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나에게는 절대 하지 않던 달콤한 말들을 했을까? 50년 동안 남편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아왔다.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꾸려나가느라 바쁘게 살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 만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나도 외로웠고, 나도 때로는 젊은 시절이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것 같았다. 혹시 그 여자와 만나러 간 건 아닐까?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꾸 남편 생각이 났고 그 여자는 누구일지 궁금했다. 점심때가 되어서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12시쯤에는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곤 했는데 말이다. 오후 2시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텃밭으로 가봤다. 남편이 정말 농사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 집에서 텃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다. 도착해보니 텃밭은 비어 있었다. 호미와 물뿌리개는 그대로 있었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럼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웃음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어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다. 벤치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봐도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였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꽃이었다. 텃밭에서 기른 코스모스를 꺾어서 준 것 같았다. 여자는 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나에게 꽃을 준 적이 언제였나? 결혼 초기 몇 번 빼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에게는 직접 기른 꽃을 따서 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내가 볼 수 없는 거리였지만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밝아 보였다.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나를 보며 그렇게 웃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말에 자주 웃었고 때로는 남편의 팔을 살짝 치기도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구토가 났다.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았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다. 오늘은 늦으시네요. 아, 텃밭에서 좀 늦어졌어?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직접 봤으니까. 남편이 텃밭이 아니라 공원에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 걸 말이다. 저녁 먹어요. 응, 그래. 남편은 평소보다 밥도 잘 먹었다. 반찬도 맛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평소에는 투덜거리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그 여자와 만나고 와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식사 후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남편을 훔쳐봤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분명 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몰래 방문 틈으로 엿들었다. 아니야, 괜찮아. 집사람은 깊이 자고 있어? 집사람. 나를 그렇게 부르면서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하고 있다니. 남편의 목소리는 나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럽고 다정했다. 내일? 물론 만나야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응, 나도 당신이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나에게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언제였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도 그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아, 그 선물 말이야?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어. 내일 주려고.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결혼기념일에도 내 생일에도 선물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전화가 끝나고 남편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재빨리 자는 척했다. 남편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뒤척이더니 작게 웃음소리를 냈다. 행복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더니 옷까지 갈아입었다. 며칠 전에 산 새 셔츠였다. 그때는 왜 갑자기 새 옷을 사는지 이상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오늘도 텃밭에 가요? 응, 그래야지. 점심은 집에 와서 드실 거예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니야,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김 할아버지하고 만날 약속이 있거든. 또 김할아버지 얘기였다. 이번에 있는 김할아버지를 만난다고.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다. 김할아버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거짓말이 들켜버린 것이다. 아, 그게 퇴원했다고 들었는데. 언제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어정쩡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나간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도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우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다. 오늘도 분명 공원에서 만날 텐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전 10시쯤 나는 공원으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벤치를 멀리서 지켜보니 과연 남편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까지 들고 있었다. 10분 정도 후에 그 여자가 나타났다. 오늘은 연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쓴 것 같았다.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기다리셨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 화가 났다. 분명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다. 남편이 선물 상자를 건네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런 걸 왜 사셨어요? 부담스러워요. 별거 아니야.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여자가 선물 상자를 열자 안에서 목걸이가 나왔다.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꽤 예쁜 목걸이였다. 여자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다. 정말 예뻐요.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세요? 당신을 많이 봐왔으니까. 많이 봐왔다고. 대체 언제부터 만나온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갑자기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어요.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돈. 무슨 돈 얘기지? 나는 귀를 더 기울였다. 하지만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인이 요즘 너무 우울해한다니. 부인? 나 얘기인가? 남편이 이 여자에게 내 얘기를 했다는 건가? 처음에는 그냥 연기만 하려고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부인분이 왜 우울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연기. 뭔 연기를 한다는 거지?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집사람이 요즘 정말 많이 우울해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저는 매일 텃밭만 가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생긴 것 같아요. 우울증? 내가 언제 우울증이 있다고 했나? 물론 가끔 외롭기는 했지만 병원에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친구들 만나자고 해도 귀찮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연극을 부탁하신 거군요. 부인분이 질투를 느끼게 해서 다시 활력을 찾게 하려고. 뭐라고? 연극? 질투.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다 연극이었다는 건가?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질투심이 생기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다고. 처음에는 좀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는데 50년 결혼 생활을 지키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도와드리기로 한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연극이었다고. 남편이 나를 걱정해서 꾸민 일이었다고.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부인분이 눈치채시면 어떻게 하죠? 벌써 눈치채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휴대폰을 확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 내가 휴대폰을 본 걸 말이다. 그럼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봐요. 집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저한테 질문도 하고 평소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보인 반응들을 남편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질투하는 모습도 의심하는 모습도 모두. 사실 걱정도 돼요. 너무 상처받으시는 건 아닌지. 괜찮아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집사람이 다시 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했고, 질투했고, 분노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나를 걱정해서 벌인 일이었다니. 남편이 말한 게 맞았다. 나는 요즘 정말 우울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남편은 은퇴 후 자기만의 취미 생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남편에게 표현한 적은 없었다. 50년을 살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외롭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생기 없고 지친 70대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하지 않고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그 여자와 비교하니 더욱 초라해 보였다. 남편이 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우울해 보인다고 말했다면 나는 화를 냈을 것이다. 나는 괜찮다며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질투심을 자극하니까 정말로 달라졌다. 어제부터 나는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다.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일부러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다. 화장을 하네?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랜만에 부녀의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 좋네. 남편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별일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다. 남편이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네. 뭐가요? 예전보다 밝아 보여. 나는 거울 속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야, 분명 달라졌어. 옷차림도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나한테 관심도 많이 보이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남편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관심을 받고 있었고, 나 자신에게도 더 신경을 쓰게 됐으니까. 별일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이 들어서? 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더 예쁘게 살려고요. 남편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한참 더 살아야지.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나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당신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이 순간이었다. 남편이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고민이요? 글쎄요. 하나 있긴 하네요. 뭔데? 요즘 당신이 자꾸 늦게 들어와서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이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농담이에요. 75살 늙은이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어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아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요, 여보. 나는 화장을 마치고 남편을 돌아봤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데? 저도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단순한 연극이라면 이렇게까지 놀랄 이유는 없을 텐데. 농담이에요. 당신처럼 연극 말이에요. 연극?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그 여자와 만나는 거 다 봤어요. 공원에서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나를 질투시키려고 꾸민 연극이죠?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당신이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다 들었어요. 그 여자가 돈을 받고 연극을 해준다는 것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들켜서 미안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런데 여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가 돈을 받고 연극을 한다면서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연극 배우를 어떻게 섭외했어요? 남편이 더욱 침묵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꾸몄다면서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 여자와 있을 때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건 혹시 진짜로 좋아하게 된 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였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봤어? 배우자를 질투시켜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말이야. 그래서 연기를 해줄 사람을 찾았어. 그래서요? 복지관에서 만났어.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돈을 주고 부탁한 거야. 나는 숨을 참고 남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진짜로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치 젊어진 기분이 들어.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어. 그럼 나는 뭐예요? 50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요? 당신은 가족이야. 소중한 가족. 가족.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했다. 그 여자는 뭔데요? 그 사람은 나를 남자로 봐줘. 75살 늙은이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부엌으로 뛰어가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진짜 반전이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한 연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연극으로 시작해서 진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남편이 부엌으로 따라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그 여자와 계속 만날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사람도 둘 다 가지려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다.
시간을 좀 줘.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얼마나요? 한 달만. 한 달 후에 결정할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50년 결혼 생활을 한 달 만에 정리하겠다는 것인가? 한 달이요? 50년을 한 달에 정리하겠다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게 아니야. 나도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서 혼란스러워.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어요. 한 달 드릴게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한 달 동안 저도 자유롭게 살겠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겠어요. 공정하죠?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당신이 뭘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75살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면 저도 72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볼까 해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을 당황시키고 싶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잤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아들 방에서 잤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아마 그 여자와 만나러 간 것 같았다. 나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그리고 시내로 나갔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도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다.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묘했다. 미용실에서 만난 원장님이 말했다. 어머, 사모님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시고.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좋으시네요. 요즘 시니어분들도 자기 인생 사시는 분들 많아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머리를 했네? 네,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예뻐졌네? 남편의 말에 별다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기뻤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랬다. 저녁 준비 안 했어요. 오늘은 각자 해결해요. 각자? 네, 앞으로 한 달간은 각자 생활하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다. 그날부터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각자 밥을 해먹고, 각자 빨래를 하고, 각자 생활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매일 그 여자와 만나러 나갔고, 나는 나대로 바쁘게 지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신청했다. 이상한 건 남편이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봤고, 새 옷을 입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캐물었다. 당신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아니야? 당신도 매일 나가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처럼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니니까. 남편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가요? 각자 따로 사는 거 말이야. 당신이 원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야.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요?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지내려니 적응이 안 됐다. 당신은 어때?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2주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 여자 말이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요? 요즘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당연하죠. 유부남과 만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연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5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겨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됐다. 여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네? 한 달 기다리지 말고 지금 결정하세요.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 결혼 생활이 흔들렸지만 결국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